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계제도 마지막 주제인 기하공차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텀을 알아보기 전에 기하공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란 치수공차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양, 자세, 위치 등에 대한 기하학적 특수공차를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끼워 맞춤 부위에는 반드시 기하공차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 규격 및 참고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규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참고 사이트로는 KOCW라는 사이트에서 다음의 강의들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기하공차를 배우고 적용을 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공차 중에는 데이텀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데이텀이 필요 없는 기하공차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실체 치수와 최소 실체 치수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한 필요 없는 기하공차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 기호를 삽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파이 기호를 삽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하공차가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품들의 규격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이 기하공차 값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공차는 다음과 같이 총 14가지의 기하공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하공차는 또한 크게는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그리고 흔들림 공차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지며 모양공차에서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가 있으며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가 있고 위치공차는 위치도, 동축도와 동심도, 대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 공차와 온 흔들림 공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 공차와 이 나머지 공차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보시면 단독 형체와 관련 형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데이텀이 필요하냐, 데이텀이 필요 없냐, 데이텀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모양 공차 같은 경우는 어떤 선의 윤곽도나 면의 윤곽도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원통도와 진원도, 진직도, 평면도까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자세공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평행도와 직각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경사도는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많이 보시는 부분이고 또 개념이 처음 접하실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치도와 동축도와 동심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대칭도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흔들림 공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세 공차와 위치 공차가 복합된 복합 공차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시험에서는 축이나 풀리 같은 부분에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공차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공차의 도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체에 지정한 치수 공차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아 공차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기능상 필요하거나 호환성 등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아 공차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기아 공차의 지시는 특정한 방식, 즉 생산 방식이나 측정, 검사 등을 지시할 경우 별도로 지시하고,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의 측정 방법 및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아 공차 기입 틀의 표시 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기아 공차 기입 틀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치수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요즘에는 다 CAD로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CAD에서 이러한 틀이 자동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수는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실무자 분이시라면 굳이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 CAD 상에서 이러한 기호를 작성하는 순서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맨 첫 번째 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기아공차의 종류에 나온 그런 기아공차의 특성 기호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어떤 치수를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보시면 파이 기호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아공차는 파이 기호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통이나 그런 원형이 아니면 파이를 삽입하지 않는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또한 이 파이 기호가 그런 원통에는 파이 기호를 삽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구의 형상이라든지 반지름만 표기를 할 경우에는 구의 그 기호인 S를 삽입을 하든지 혹은 반지름의 기호인 R을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이 규제 조건 기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최대 실체 공차와 최소 실체 공차를 살펴볼 때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데이텀이 되겠고, 이러한 데이텀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까지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이란 기하 공차를 규제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에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품을 어떤 놓고 측정할 수 있는 정반이나 정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표면 거칠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가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가공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정반 같은 경우도 부품보다는 정밀도가 높겠지만 이 정반 같은 경우도 완벽한 직선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중심 축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바로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 형체는 데이텀을 설정하기 위한 실제 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가공하고자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가공 오차 등이 있으므로 데이텀에도 원칙적으로는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하공차는 형상공차가 되겠습니다. 예로 부품의 표면이나 부품의 구멍 또는 축의 그런 중심 축선 등이 데이텀 형체가 되겠습니다. 가상 데이텀 형체에는 가공, 측정, 검사를 위해 지시한 데이텀으로 부품의 데이텀 형체와 접촉한 데이텀으로 예로 정반이나 공작기계의 작업대 등이 있겠습니다. 데이텀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식으로 치수가 명시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기하공차 틀과 마찬가지로 CAD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되므로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삼각형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식으로 삼각형이 완전히 채워지게 표기를 해도 되고, 삼각형이 채워지지 않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데이텀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형체에도 앞서 살펴본 대로 형상공차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측정의 기준이 되는 정반 등의 가상 데이텀 형체는 데이텀 형체보다 가공 정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텀 형체에도 형상공차를 지정해 줄 때는 다음과 같이 먼저 이러한 형상공차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러한 식으로 데이텀을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선 또는 평면의 데이텀에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데이텀을 표기를 해주면 되고, 이때 이 데이텀 같은 경우는 그 가상 형체 데이텀에 데이텀을 적용한 그림입니다. 원통 축선의 데이텀은 다음 그림에서처럼 이 치수선 위에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도 되고, 또는 이 중심 축선을 조금 느려서 그 중심 축선에다가 데이텀을 표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공통 데이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두 부분에 데이텀을 설정을 해주고, 그 공차 기입 틀에는 이러한 식으로 A-B로 표기를 해주면 공통 데이텀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때 이 공통 데이텀의 의미는 이 중심 축선을 똑같이 데이텀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텀 도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또는 표면이 데이텀 형체인 경우에는 이 형체의 부품면에다가 바로 표기를 해도 되고, 혹은 이 치수선에다가 이 치수선과 무관할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치수선에 앞서 살펴본 대로 치수선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선을 피해서 이러한 식으로 데이텀을 표기를 해줘도 되고, 혹은 이렇게 평면도의 형체 평면도에서 표기를 해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지시선으로 이 면이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데이텀을 표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치수가 지정된 데이텀 형체인 경우에는 먼저 중심 축선을 데이텀을 설정할 때는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 치수선에 데이텀을 표기를 해주면 되고, 이 경우는 이 면이 아니라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는 이 구멍의 중심 평면을 데이텀으로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치수선이 다음과 같이 치수가 너무 작아서 이러한 식으로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치수선을 생략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데이텀을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텀 표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표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텀 표적은 주조, 단조, 소선 가공, 용접 등 거칠고 평평하지 않은 표면에 데이텀을 설정할 때 표면 전체를 데이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의 점이나 선, 한정된 영역을 데이텀으로 설정한 것을 데이텀 표적이라고 합니다. 데이텀 표적은 다음과 같이 데이텀 표적이 점일 때와 선일 경우 또는 어떤 영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일 경우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X자로 하고, 이때 이 X자는 굵은 실선인 X표를 하게 되며, 데이텀 표적이 선일 경우에는 이 점에 데이텀 표적을 하고 이 선을 가는 실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한정된 영역일 경우에는 이 원칙적으로는 이 영역을 가는 이점 세선으로 둘러싸고 해칭을 하지만, 이 영역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점 세선 대신 가는 실선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표적이 점일 경우 나타낸 예를 살펴보자면, 먼저 이 실제 제품의 도면에 보면 이러한 설정 핀이 제품과 점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데이텀 표적에 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데이텀 표적의 도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표적의 도시는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러한 원을 그리고 그 원의 4분점에 이러한 직선을 그어서 그 데이텀 표적의 그 알파벳과 숫자를 명시를 해주면 되고, 이때 A 같은 경우는 데이텀을 의미하고, 이때 숫자는 데이텀 대상의 번호, 즉 어떤 점들을 찍을 때 점을 하나만 찍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로 그러한 데이텀 대상 번호를 명시를 해주고, 이 기호 같은 경우는 CAD를 이용해도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을 참조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표적을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표적을 도시한 방법을 실제 적용한 예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식으로 이 핀이 부품에 선접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선접촉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텀 표적은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텀 표적을 명시하는 도시를 이렇게 나타낸 방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또한 이러한 식으로 면접촉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데이텀 표적을 도시를 하고, 이때 데이텀 표적을 나타내는 기호를 나타낼 때는 이러한 식으로 지시선을
지시선으로 지시를 하고, 이때 이 경우와 다르게 이때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때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이 영역의 넓이를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영역의 지름을 다음과 같이 파이 4로 명시를 해도 되고, 혹은 이러한 식으로 지시선으로 뽑아서 명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영역의 넓이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